네, 섹터 플러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요. 바이오입니다. 오늘이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고요.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내일부터 네. 또 새롭게 10월 달이 시작이 되는데 바이오가 또 하반기 미들맨, 주도주 역할 참 잘해줬었거든요. 네. 최근에는 좀 고점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여전히 이 구간은 매력적인 구간일지 우리 김동현 파트너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말씀해주신 그 약간 과거형 뭐 이런 생각이 좀 언뜻 스치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봄부터 꿈틀꿈틀대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봄부터 여름 사이에는 거의 조금 소외주 맥락이었고 아유 바이오가 가봤자 얼마나 가 뭐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많이들 대하시다가 여름 이후에 이제 막 그 굵직굵직한 대형주들이 크게 뽑아줬죠. 뭐 그렇죠.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이 있었고 유한양행이 있었고 뭐 HLB 같은 큰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뭐 삼천당도 꽤 괜찮았고요. 뭐 대표적으로 또 삼바를 뭐 논하고 제외하고 얘기할 수는 없죠. 삼바가 한 7, 80만 원대 있다가 110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네. 큰 상승을 보였던 거 맞는데 그게 아마 이번 여름과 가을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 상황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드디어 이제 바이오들을 막 대세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 무렵에 아마 절정의 고점을 친 종목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짧게는 일주일에서 한 2주 전부터 이제 고점 이후에 작게든 크게든 좀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어서 저는 네. 뭐 단적으로 답을 원하신다고 하면 절정 끝났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임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바이오 절정이 끝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인데 그렇다면 우리 신학섭 파트너 동일한 의견이실까요? 네, 일단은 뭐 올라온 부분은 올라와 있는 그런 여건인데요.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제약 바이오 관련되어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데 왜냐하면 업황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인 부분은 고령화, 그다음에 질병 관련되어 있어서 다양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각의 종목별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봐요. 여기에 이제 정부 지원책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정책적 뒷받침도 분명히 있는 게 제약 바이오고 생명과학 기반의 의약품, 의료기기, 그다음에 진단기기, 뭐 헬스케어 솔루션 이런 쪽을 갖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유리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한 5개 정도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한다면 네. 셀트리온을 빼놓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대표적 바이오 시밀러 회사하고 램시마, 트룩시마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는 진펜트라 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셀트리온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세계적인 CDMO 기업이기 때문에 뭐 제일 핵심적 부분에서는 넣어야 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다양한 바이오 시밀러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한미약품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미용과 연결돼서 움직일 수 있는 바이오 제약사, 보툴리움 톡신을 만들어내는 회사, 보톡스 만드는 회사, 메디톡스 이런 쪽. 그리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AI 기반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AI 기반의 의료 영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고 뭐 방사선이나 아니면은 병리학 데이터 이쪽을 분석을 해서 움직이는 회사. 뷰너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특정적 부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의 종목들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이오 관련해서 여러 종목들 말씀해 주셨는데 또 저희 비만 치료제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위고비 이제 국내 상륙 정말 임박했잖아요. 내일부터 또 10월이니까 오늘 또 가격이 확정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80만 원에서 현재 100만 원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 쪽 하면 오늘 블루엠텍이 시세가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막상 출시를 하면 네. 재료 소멸이란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판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같이 한번 상당히 쪄봤던 사람들은 네. 뭐 그런 이제 욕구들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살은 운동에서 빼든가 아니면 뭐 식이요법 이런 걸로 하시는 게 좀 더 건강할 것 같은데 주사라든가 이런 제형으로다가 살을 빼시고 그냥 양껏 드시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이게 맞을까 싶네요. 제 생각엔 옳지 않은 방법 같은데 결론적으로 물론 뭐 제약회사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게 한두 번 맞고 그냥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최소한 프로그램의 그 루틴이 10달에서 1년 정도는 최소한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뭐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약가 내리기 전 기준으로 한 150만 원, 180만 원까지 한 달 주사비가 들어요. 그거 1년이면 2천만 원 이상 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맞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만큼의 이제 경제적인 어떤 뭐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사실 유명해진 거는 앨런 머스크가 그거 맞아가지고 15%쯤 감량했다 이거 다음에 사실 열광적인 상황이 나온 건데 네. 지금 제가 최근에 주말 사이에 접한 뉴스 보면 계속 사실 공급이 모자라서 관련되는 매출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었지만 최근에 일부 뭐 자살 충동과 관련된 부작용 이슈도 좀 보고된 바가 있고 이번에 그 노보노디스크라든가 일라이릴리의 3분기 이번에 발표되는 실적은 예상치를 조금 하회할 거다 이런 전망들도 있으면서 미국에서도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 주가가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도 좀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승자 독식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자리 잡은 위고비라든가 젯바운드가 시장을 평정한다고 하면 지금 뭐 전임상에서 일상 이상 정도 도전하고 있는 우리나라 뭐 토종 네.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결국 2, 3년 뒤에 어떤 제품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매출단을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거라는 전망을 좀 안타깝게도 할 수밖에 없을 그런 전망밖에 전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위고비가 출시되면 오히려 세론이라는 게 관련되는 우리 뭐 도전하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큰 숙제가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까 이제 블루엠텍 말씀하셨는데 블루엠텍은 이번에 그건 원래 이제 뭐 약을 만든다기보다는 유통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고요. 네. 오늘 나온 내용 보면 한 최소 60% 이상을 유통을 담당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위고비가 나와서 우리나라에 팔리는 대로 어쨌든 60, 70%에 해당되는 유통을 담당하게 되니 해당되는 기업으로서의 가치는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점으로 이 종목만 위고비로 어떻게 보면 좀뭐 찐수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나머지들은 네.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격하지만 들러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좀 우려도 일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앞서 신학숙 파트너는 바이오 관련해서 종목들을 먼저 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종목들이 관련해서 너무 많아서 이럴 때 또 옥석거리기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김동엽 파트너 지금 시점에서 주목하고 있는 바이오 내 종목은 어떤 게 지금 있을까요? 아까 말씀해주신 한 서너 개 정도의 종목은 네. 그야말로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 코스피 코스닥 합치면 최소한 7, 80개 정도 되니까 그 중에서 4, 5개 말씀해 주셨으면 상당히 5개 가깝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네. 아까 이제 뷰노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흐름 보면 JLK가 굉장히 좋아요. 뇌졸중 관련해서 미국 쪽에 지평이 계속 넓어지는데 제가 요거 한 2달 전에 요 녀석이 유무상 증자하면서 한번 안 좋았는데 그거 절차 끝나면 뭐 보자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으니 이게 이제 절차가 끝나서 좀 가볍게 움직이는 일이 있었고요. 네. 뭐 완전 제약 바이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피부 미용기기 쪽에 파마리서치 정도는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견조한 흐름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기업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JLK와 파마리서치 상승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또 비만 치료제 이야기 네. 나눠봤으니까 바이오 내에서 또 생물보안법 관련한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미국의 생물보안법 대표적인 수혜주 바이오 내에서 아마 가장 잘 간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같은 CMO, CDMO 관련주였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110만 원 찍고 현재는 조금 조정 구간에 돌입해 있잖아요. 네. 최근에 또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뉴스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조정 받을 때 담아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조금 지켜봐야 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수혜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미국 대선 어떤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양쪽 후보에서도 제약 바이오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뭐 바이오 시밀러 관련되어 있어서는
제약, 약가를 다운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유리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대형주로는 셀트리온을 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좋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올라온 부분에서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담아갈 때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제일 우선으로 보이고요. 큰 종목에서는 그리고 작은 종목에서는 신신제약을 좀 보고 싶어요. 사실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는 패치제를 만드는 그런 상황이고 제형제에 대한 투여 방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위고비나 아니면은 비만 관련되어 있는 치료제도 한 번 딱 맞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계속 투여할 수 있는 부분을 약물에 대한 전달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유리한 쪽이 있거든요. 이런 쪽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비만 치료제도 미절제술까지 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 비만 그렇죠. 때문에 이 질병으로. 그래서 이쪽은 진짜 의료보험이나 이런 쪽이 돼야 되는 그 상황이고 일론 머스크처럼 미용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본다.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미용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동엽 파트너께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운동을 해서 빼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비만 관련되어 있는 여건.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약에 대한 부분에 제형적 부분을 바꾸는 것, 그러니까 투여 방법을 바꾸는 것, 이런 쪽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작은 종목으로는 신신제약 이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상승 모멘텀 유효하다. 관련해서 셀트리온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